자, 화제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제 인물 이 사람입니다. 네, 김정남 피살 사건 아직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배낭 속에서 12만 달러가 발견됐다. 이런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자, 김정남 씨가 처음에 이게 막 이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했을 때 도대체 이 김정남이 왜 암살을 당했을까?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 사항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단서가 나온 셈인데요. 배낭 속에서 100달러짜리 300장 묶은 뭉치가 4개, 그러니까 1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 네. 이게 드러났다고 이제 일본의 한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평소에 김정남이 공허부인 장성택이 죽은 이후에는 굉장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배낭에서 12만 달러가 턱 튀어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혹시 자신이 가진 정보를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표도 아니고 100달러 3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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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장이 나왔다는 걸 보면 뭔가 그리고 또 배낭 안에 저렇게 현금을 이렇게 1억 3천만 원씩 넣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런 부분이 혹시 북한 당국에 포착이 돼서 어떤 암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추측이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 정보당국의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북한 정보를 주고받고 네.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남에 대해서 꼭 이 김정은이 제거해야 될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태영호 전 공사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Kim Jong-un or North Korean regime, Kim Jong-nam was a kind of, fiscal hurdle, which should be eliminated sooner or later. 김정남이 살아있을 때 이제 김정은에게 그 동생이죠. 2012년 4월에 생활비를 좀 보내달라. 그 생활고를 좀 호소했던 것 같은데 지원이 잘 안 되니까 결국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와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이거를 은행에서 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정도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가려면 해외 반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고, 물론 김정남이 당시에 김철이라는 이름의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 돈을 들고 갔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예. 정작 은행에서는 이 돈을 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실 줬구나. 현금 같은 경우는 예.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표 같은 추적이 그렇죠.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흔적이 안 되는 거액을 누군가 준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약물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베트남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이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독살한 거잖아요. 네. 뭐 저희가 영상은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도 어떤 여성이 뭐 남성에게 약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론 그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모방 범죄가 일어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어제 이제 그 의정부의 한 백화점에서 그냥 갑자기 달려들어서 뭔가 액체를 뿌리고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가 따갑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약물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분석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하게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항상 이렇게 국민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범죄가 벌어지면 그와 유사한 범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이렇게 따라하거나 이렇게 하게 돼도 뭐 이거 따라했다는 걸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중하게 뭐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중상을 입었거나 하면 그것도 또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 스프레이 뿌리는 거 이런 것도 상대방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혹시 네. 자칫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그런 장난은 절대 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뭐 10번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 4회씩 재판을, 뭐 재판이 한두 시간씩도 아니고 거의 10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번 재판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주중에서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그러니까 주 4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10월 16일입니다. 근데 혐의가 엄청 많잖아요. 예. 16개인가 되죠. 18가지. 18가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그 재판 기일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래서 주 4회 재판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옷이 바뀌었네요. 네. 지금 뭐 그리고 날씨도 이제 너무 많이 더워지고요. 네. 옷 잠깐 넘어질 뻔하기도 제가 했어요. 알기로 겨울에 네. 주로 입던 옷인데, 그러니까 겉옷은 그대로 하고 이너웨어 정도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아니, 바깥의 옷도 지금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비슷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거는 이제 날씨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주 4회씩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주 4회 재판하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원래 주 3회 재판이 됩니다. 하지만 예.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모든 참고인의 진술을 다 부동했어요. 그럼 다 부동의하면 결국 이 사람들의 진술에 실제로 증거로 쓰려면 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죠. 네. 예.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11월 중순까지 증인신문 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6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뭐 받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다른 혐의를 하나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구속을 해놓은 건데 박 전 대통령 그때 영장이 기각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말 그대로 긁어 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구속기간 만료하면 그 다음에는 구속할 수 있는 사안 그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음진리교 교주가 1심 판결 나오는데 10년 걸렸다 그런 예. 얘기를 해요. 그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길 잡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 4회 재판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그렇다라는 걸 재판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 보면 말이죠. 오전 10시부터 밤 한 7시, 8시, 9시 이때까지 하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3주 정도 하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됩니다. 예. 네. 이게 재판받는 거하고 회의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게 거의 이제 68세의 고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은 이것도 이제 피고인의 건강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국민적인 감정하고는 또 재판부의 입장하고도 틀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복을 고집하고 있고 아까 잠시 들어올 때 밑에 이제 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법정에 들어가면서 접질렸는지 아니면 뭐에 걸렸는지 살짝 삐끗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그때 그동안 이제 좌식 생활을 하느라고 무릎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좀 얻어야 되는데 아직은 국민적인 분노가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재판 초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예. 재판 초기에 벌써 아프다, 이거 못 받겠다, 힘들겠다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좀 용납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해하기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나이를 68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요즘 60대 분들한테 노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네.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박 전 대통령이 평상시에 이렇게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은 견디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한 측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라든가 또 대통령 재직 시절 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또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재판의 초기니까 좀 더 재판을 진행하고 또 객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뭐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뭔가가 예.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일주일에 4번 정도의 재판을 받기에는 좀 무리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민들이 볼 때,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무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여론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각 그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네. 목요일에 오전에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좀 이렇게 재판을 빼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최순실 씨가 자기 스케줄에 맞춰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그런 하고. 경우도 있습니까? 치과 치료가 있으니까 아니, 빼달라고. 그 사실 최순실 씨는 지금 거의 매일 재판을 받잖아요. 네. 예. 매일 받죠. 그래서 아마 수요일날도 받을 겁니다. 워낙 다른 곳에도 많이 예.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하는 거는 SK하고 그다음에 롯데 뇌물 예. 관련인데 그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건강상 이유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치과 치료 같은 것들이 구속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증인이 있다면 저번에도 노승일 부장 나왔을 때 예. 최순실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변호인이 어쨌건 증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그걸 이제 조서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순실 씨는 치과 치료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 만료 시간은 10월 말이었으니까 벌써 지난 거죠? 지났죠. 벌써 지난 거죠? 지났는데 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게 혐의에 다 걸려 있으니까 검찰이 이제 통상 이렇게 재판이 길어질 게 예상되면 한두 개 혐의를 빼놓습니다. 약간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관련자가 너무 많으면 한쪽에서 판결이 먼저 나면 굉장히 결과가 좀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결론이 나오면 마치 10월 16일에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작은 혐의 같은 거 하나 빼놓고 추후에 구속장을 청구해서 6개월을 또 버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구속기가 만료됐지만 이미 다른 혐의로 또 구속이 된 거고요. 네. 10월 16일까지는 계속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